네, 다섯 번째 챕터의 네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챕터의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는 자료형의 변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인트형 데이터 하나를 써볼게요. 인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변수의 데이터를 담겠습니다. int num은 3이에요. 자, 그러면 num에 저장된 인트형 데이터는 이러한 포맷을 갖습니다. 뭐 000 이렇게 해서 000 이게 지금 제가 1바이트를 표현한 겁니다. 000 그 다음에 00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이트에서 0로 시작하다 맨 끝에가 1로 끝나겠죠. 이것이 바로 인트용으로 표현한 정수 3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3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캐릭터형으로 타입 형을 갖다가 변환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사실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3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지금 캐릭터형으로 변환을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3이라는 인트형 데이터가 포커스가 되는 거죠. 캐릭터형으로 변환한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이진수로 표현이 된, 제로와 1로 표현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형 변화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트형 데이터를 내가 캐릭터형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은 인트로 표현되어 있는 값을 내가 캐릭터형으로 다시 표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int 3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캐릭터형으로 3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3을 그냥 캐릭터형으로 표현을 해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캐릭터형 1바이트니까 0000001 1이 되겠죠. 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인트형 3은 인트용으로 3을 표현했을 때는 제로가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그 다음에 마지막 바이트에 0011이었는데 그게 000011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은 4바이트 데이터를 1바이트형 4바이트 인트형 데이터를 1바이트 정수형 데이터로 변환한다는 것은 4에서 1바이트로 줄어드니까 앞에 거를 갖다가 그냥 날려버리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히 표현을 하면은요, 날린다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사실은 좀 더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는 방법이 됩니다. 3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캐릭터형으로 다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트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숫자 3을 캐릭터형으로 다시 표현한다. 그럼 캐릭터형으로 숫자 3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어떤 그 캐릭터형으로 데이터를 다시 표현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사실 얘기 잘 안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인트형 데이터 캐릭터형을 바꾼다? 근데 인트는 4. 얘는 크고 얘는 작으니까 앞에 3바이트 날라간다.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서는 정수형 간의 형 변화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정수를 실수형으로 변환하는 어떤 그 과정에서의 형 변화를 이해하는 데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캐릭터형으로의 형 변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3이라는 숫자를 아직 그 방법은 잘 모르지만 더블형으로 형 변환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까요? 자, 3이라는 숫자 인트형입니다. 근데 내가 더블형으로 변환을 한다? 더블형은 8바이트잖아요. 얘는 4바이트입니다. 그러면 그냥 얘는 4바이트고 얘는 8바이트니까 더 큰 자료형으로, 크기가 큰 자료형으로 형 변환을 하는 거니까 앞에 0이 붙은 4바이트가 더 붙어버릴까요?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이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의 어떤 규칙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가설을 세워보실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사실 변환이 되냐면 인트형 데이터 넘에 저장된 값은 얼마입니까? 숫자 3이죠. 그러면 뭐 이거랑 상관없어요. 이게 뭐 00, 001 이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숫자 3을 더블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숫자 3을 더블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블형 데이터로 3 표현할 수 있죠.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3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3.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더블형 데이터로 더블형으로 우리는 3.0을 분명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 3.0을 갖다가 더블형으로 표현하고 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 분명 오차가 발생하겠죠. 4바이트 데이터에서 8바이트 데이터로 데이터의 크기가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블형 데이터라는 특성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int 캐릭터 더블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인트형 데이터를 캐릭터형으로 변환한다는 것은 인트형 데이터, 지니고 있는 값을 내가 캐릭터형으로 다시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인트형 데이터를 더블형으로 변환한다는 것은 인트형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값을 더블형으로 다시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얘의 비트열은 뭐 많이 달라질 거예요. 더블형으로 가면 정말 많이 달라질 겁니다. 캐릭터형으로 가면 결과적으로는 앞에 3바이트가 잘라져 나가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결과보다는 인트형 데이터를 캐릭터형으로 다시 표현한다라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제가 강조하고 이번 챕터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언제 형변환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언제 형변환이 발생하는지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형변환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요. 자, 일단 자동으로 발생하는, 우리가 이제 형변환을 갖다가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C 언어에서 내가 인트형 데이터 지금 뭐 예를 들어 변수 넘에 저장된 데이터를 나는 캐릭터형으로 형변환할 거야. 더블형으로 형변환할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강제로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명령을 해서 형변환을 할 수도 있지만 자동적으로 형변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유형을 따져보면요. 따라서 여러분은 언제 형변환이 발생하는지를 사실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그 케이스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대입 연산의 과정에서 형변환이 발생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자, 이것도 대입 연산입니다. 물론 우리는 초기화라고 이제 이해를 하죠. num1을 245로 초기화해라. 근데 엄밀히 따지면 변수 num1을 선언을 하면서 동시에 대입 연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A는 B다라고 했을 때에 B가 가지고 있는 값 혹은 B 데이터를 갖다가 A에 저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장을 한다?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장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B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A의 자료형에, A라는 변수의 자료형에 맞게 표현을 해서 담아야 되겠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int num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변수 num에다가 7.9를 저장할 수 있을까요? 7.9를 저장할 수 있을까요? 저장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내가 7.9를 저장을 하려면 일단 7.9를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해야 돼요? 이것을 int형 데이터로 표현을 해야만 int형 바이트 코드로 예를 들어 int형 바이너리로 뭐 예를 들어 001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int형 표현 근거를 해가지고 int형으로 표현을 해야 int형 변수에 담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얘가 실수지만 정수형 데이터에 들어간다. 그냥 어떻게든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들어가기 전에 넣을 수 있도록 얘를 갖다 꾸며야 됩니다. 7.9라는 숫자를 일단 넣을 수 있도록 꾸며야죠. 꾸며 놓고 그것을 변수 num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7.9를 변수 num에 저장할 때 7.9는 사실 num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야 돼요? int형으로. 더블형은 int에 못 들어가니까 이 더블형 데이터를 int형으로 뭘 해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즉 형변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형변환하고 형변환된 데이터가 변수 num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언제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자, 245입니다. num1은 8바이트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또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얘 8바이트 정말 커.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도 엄청 커. 근데 얘는 245 정수야. 뭐 정수는 이러한 정수는 4바이트 인트로 표현된다고 했으니까 뭐 그냥 크니까 들어갈 수 있겠지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전혀 지장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동일해요. 표현 방법이 다릅니다. 245라는 4바이트 정수 데이터는 num1이라는 실수를 담을 수 있는 메모리 공간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럼 245는 어떻게 해야지만 담을 수 있을까요? 얘는 더블형 데이터로 다시 표현이 돼야지만 num1에 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5라는 인트형 정수는 더블형으로 형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형 변환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라고요? 더블형 데이터로 245를 다시 표현하게 된다는 거죠. 즉 245가 더블형 데이터인 245.0으로 더블형으로 다시 표현이 된 다음에 그 표현된 데이터, 오차가 존재하는 데이터가 num1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스텝을 두 단계로 분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num1은 245다라고 하면 저장되면서 뭔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245가 일단 245.0으로 더블0으로 형변환되어서 형변환된 데이터가 num1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해하실 겁니다. 3.1415를 갖다가 int형으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규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냐면 자, 245는 어쨌든 245.0으로 바꿀 수 있죠. 오차가 붙어 다니긴 하지만 어쨌든 더블 0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트형 데이터는 뭐가 표현이 불가능합니까? 3.1415에서 소수점 이하의 값은 얘는 표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이제 기준을 정합니다. C 언어에서 기준을 정했다는 것은 그 기준은 C 컴파일러가 따르겠죠. 어떤 식으로 기준을 정하냐면 더블형 데이터, 실수형 데이터는 인트형으로 형변환이 불가능하니까. 왜? 소수점 이하의 값이 있으니까 이건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소수점 이하의 값은 버리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3.1415를 갖다가 인트형으로 형변환한다는 것은요. 어떠한 뜻으로 이어지냐면 소수점 이하의 값은 인트형 데이터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얘는 버려지고요. 정수 부분인 3, 이 3이라는 숫자만 4바이트 인트형으로 표현을 해서 즉 형변환을 해서 그 데이터가 num2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언뜻 보면 달라 보여요. 왜 달라 보이냐면 얘는 4바이트 데이터가 8바이트로 들어가는 거고 얘는 8바이트 데이터가 4바이트로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좀 더 미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미치니까 데이터를 손실이 발생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정확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공통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겁니다. 4바이트냐 8바이트냐 8바이트냐 4바이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245든 3.141호든 대입변산의 왼편 즉 저장될 데이터 공간 왼편에 있는 변수의 자료형으로 변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료형으로. 즉 기준은 뭐예요? 대입 연산자의 왼편에 있는 변수의 자료형이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얘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대입 변산에서. 즉 대입 변산에서 발생하는 자동 형변화는 무조건 대입 변산자의 왼편이 기준이고 이놈이 얘보다 크던 작든 왼편에 있는 것보다 오른편에 있는 놈이 크던 작던 오른편에 있는 데이터는 왼편의 자료형으로 형변환돼서 저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뭐 여기에 있는 내용까지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형변환이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조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뭐냐면 크게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를 실수로 형변환할 때, 실수형 데이터를 정수형으로 변환할 때, 그 다음에 큰 정수를 작은 정수로 변환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제 통용이 됩니다. 자, 정수를 실수로 형변환할 때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수는 사실 실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3은 3.0으로, 5는 5.0으로, 100은 100.0으로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만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 뿐이죠. 자, 따라서 오차가 발생하는 형태로 실수의 자료형으로 재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해되시죠? 3은 예를 들어 더블형 3.0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더블형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3.0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수를 정수로 형변환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실수는 소수점 이하의 값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수로 표현이 불가능하니까 여기에 이제 약속을 하자라는 거죠.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시온에서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그 경우엔 정수는 실수의 소수점 이하 값은 표현을 못하니까 그냥 그건 버릴게. 그리고 소수점 위에 있는 정수 부분만 내가 정수로 표현을 할게 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럼 큰 정수를 작은 정수로 형변환할 때는 어떻게 되나?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큰 정수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4바이트 데이터 정수입니다. 자, 이거를 작은 정수형, 예를 들어 1바이트로 형변환해야 된다라고 할 때 한번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12와 같은 숫자는 4바이트로도 표현이 가능하고 1바이트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1바이트로 표현할 수 없는 크기의 정수, 예를 들어서 뭐 1024 이런 건 인트형 데이터로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데이터를 형변환하도록 약속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기준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은 뭐냐면 뭐 1024 중에서 뭐 1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뭐 24만 끊어서 저장한다?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1024 중에서 가장 큰 1바이트로 표현이 가능한 가장 큰 숫자로 형변환해서 넣어둘까? 그것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은 사실 벌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즉 뭐 4바이트 정수를 갖다 1바이트로 형변하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그로 인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024라는 이러한 큰 데이터 뭐 24,000 뭐 24,000 이러한 큰 데이터를 갖다가 1바이트로 표현이 불가능한 정수 데이터를 갖다가 뭐 1바이트형으로 형변환하는 일은 사실 하면 안 됩니다. 형변환 되었을 때 얻게 되는 데이터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떠한 약속이 있냐면 그냥 뭐 특별히 기준을 정해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4바이트 중에 앞에 3바이트를 갖다가 날려버리자.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큰 정수를 작은 정수로 형변환할 때는 이렇게 3바이트를 날려버립니다. 반대로 작은 정수를 큰 정수로 형변환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별 문제 없죠. 이 경우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앞에 0을 갖다가 붙여서 3바이트를 갖다가 0으로 쳐진 3바이트를 붙여주면 되겠죠. 정리하면 큰 정수를 작은 정수로 형변환할 때는 상위 바이트를 갖다가 날려버립니다. 근데 작은 정수를 큰 정수로 형변환할 때는 덧붙입니다. 0으로 채워져 있는 부분으로요. 자, 그래서 어떤 그와 관련된 예제를 여기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45가 245.0으로 저장되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3.142로는 인트형 데이터로 형변환돼야 되니까 이 3만 저장되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는 뭐냐면 num3는 129죠. 캐릭터형 데이터에다 저장을 했는데 129는 캐릭터형 변수가 담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출력을 해보면 출력 결과가 저장될 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상위 3바이트가 날아가 버리죠? 상위 3바이트 날아가 버리면 실제로 음수가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그 129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가 상위 3바이트를 갖다 날려버리면 얘가 129가 되는지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 되셨으니까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 형변환의 방식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정수의 승격과 관련해서는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 말씀드렸죠. CPU가 처리하기에 가장 적합한 크기의 정수 자료용은 int로 정의가 된다. 따라서 C 컴파일러의 성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C라는 언어의 컴파일러는 C로 짜여진 프로그램의 속도가 최상의 속도를 내도록 바이너리, 즉 결과물을 갖다가 산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러한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C 언어의 표준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정수, 인트형 연산이 가장 빠르니까 쇼트형 데이터나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쇼트죠. 인트가 아닌 쇼트형 데이터로 덧셈 연산, 이런 연산을 할 경우에는 인트형 데이터로 형변환을 해서 연산을 진행하도록 하자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인테그랄 프로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한글로는 이제 정수의 승격 이란 표현을 쓰는데 뭐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실 표현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나름 이것이 표준적인 그 어떤 실제 표준은 아니지만 표준처럼 투영되는 표현이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형변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확인을 했었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이즈 오브 예제를 통해서 책의 예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num1 플러스 num2를 진행을 했었죠. 그때 얘가 반환하는 값이 얼마였어요? 4였습니다. 4라는 것은 뭡니까? 이 피연산자들이 인트형 데이터로 형변환이 되어서 연산이 되어서 즉 4바이트짜리 데이터인 인트형 데이터로 형변환되어서 덧셈 연산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4바이트 데이터다라는 거 제가 다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트형 연산이 가장 빠르니까 예를 들어 캐릭터형 데이터나 쇼트형 데이터를 가지고 덧셈 연산을 하면은 이 데이터들이 인트형으로 형변환되어서 덧셈 연산이 진행된다. 물론 덧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뺄셈, 곱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수의 승격이고 그때에도 자동 형변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발생하는 형변환의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한번 강의를 끊고 또 잠시 후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